자, 그 다음에 전치사 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전치사는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아마 곧 주변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고득점자들 있으면 한 800점, 900점 이상자들이 있으면 문법 문제 중에서 어디를 많이 풀리냐, 어디를 많이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또 공부를 문법도 문법이지만 또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꽤 많아갖고 참 힘든 게 사실인데,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별명이 해도 참 끝이 없는 것 같다. 전치사예요. 야, 전치사예요. 이게 시사한다. 해도 끝이 없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각오를 새로이 하고 문제를 풀고 자주 문장을 많이 봐야 돼요. 예, 펄7 같은 거 독해 연습할 때 전치사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럴 때 이런 걸 쓰네 라는 걸 좀씩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반드시 옵니다. 이걸 전명구라고 하죠. 전치사 명사가 만나는 구 덩어리다. 전명구입니다. 전명구의 기능은 문장의 필수어는 아니죠. 무슨 어입니까? 수식어죠. 다시 한번 갑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두 개가 만나서 전명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명구는 누차 얘기하지만 문장의 수식어로서 형용사 수식어 아니면 부사 수식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형용사 수식어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부사 수식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얘네들을 수식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네 가지를 수식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명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붙기 전에 명사만 가지고는 명사가 명사일 거고 명사가 동사, 명사가 형용사, 명사가 부사를 꾸밀 수가 없죠. 문장의 필수어니까 꾸미는 수식어의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야, 명사가 맨날 문장의 주목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겨워. 나도 이제 맨날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도 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성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나도 좀 그냥 남만 조금 도와주면서 그냥 편히 좀 지내고 싶다. 주목보 같은 거창한 역할 말고 했을 때 얘가 그래? 놀고 싶어? 이제 주목보가 아니라 놀고 싶어? 좋아, 날 따라와. 얘가 앞에서 전치 앞에서 이끌어줍니다. 이리와 뾰병 뾰병 하고 꾸며줄 수 있게 바꿔주는 마법과 같은 지팡이입니다. 전치사가 명사 앞에 톡 붙으면 이제는 원래는 필수어였는데 이제는 수식어로 뾰병 바뀌는 전치사의 파워.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같은 걸 하죠. 본드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선생님, 저는 본드는 저기 고등학교 때 뒷산에 가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안 좋은 짓이야. 그런 거 말고 명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치사. 필수어였던 걸 수식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또 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 명사를 저런 데다가 이어주는 연결의 역할을 해준다. 어찌되었든 전명구 자체의 기능은 문장에서는 필수어가 아닌 수식어고 형용사 수식어와 부사 수식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명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책상 의자하는 일반 명사도 당연히 되고요. 또 인칭대명사도 되는데 다만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 중에 목적격을 씁니다. 사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문장의 주목보 중에 목적어라고 지칭해요. 목적어는 항상 타동사 뒤와 전치사 뒤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얘도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근데 특히 그냥 일반 명사야 on the desk나 그냥 the desk나 실제 필수어나 수식어에 되나 on이 붙나 안 붙나 데스크에 변화형이 없지만 히냐 힘이냐 이런 건 눈에 탁 띄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낸단 말이야. for 힘이다 이겁니다. for 힘.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씁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혹시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경우는 어때요? 그 동사마저도 명사로 바꿔서 동명사로 바꾸죠? 하지만 뒤에 목적어나 보어는 여전히 따라와야 되는 동명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문 일이지만 전치사 뒤에 전명구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거의 볼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rom all over the world from도 전치사, over도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except in the room 이 방안을 제외하면 except 전치사, in도 전치사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몇 개 있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대명사 오면 목적격, 전치사 뒤에 동사 오면 동명사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치사의 기본이에요. 명사 앞에 붙었다, 필수어가 아니고 이제는 수식어가 됐다, 형용사, 부사의 기능이 된다, 그다음 명사나 목적격이나
동명사가 온다. 여기까지 알면 사실은 전치사 단어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놈의 수거들. 야, 이 끝이 외워도 끝이 없는 수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뭐 역시 여러분 책들 각각 갖고 있는 책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 보고 나올 때 족족 외워주고 또 요 강의 이어지는 실전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어휘를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좀 나올 때마다 외워둬야 돼요. 문제 풀 때 답이 요거네 해서 딱 맞추지 말고 그 뒤에 단어들 리뷰할 때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어야겠지만 리뷰할 때 요 단어 이렇게 해서 2개씩 3개씩 묶어서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전치사 해결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갖고 한 20분만 자, 이 전치사 at 들어간 수거들 for 들어간 수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좀 시간 아까운 짓이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단어를 암기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거는 그냥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남겨드리고 바로 전치사, 다른 전치사들 개개의 전치사 at은 어떻고 in은 어떻고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at이라는 전치사 혹시 사전 한번 봐봤어요? 뭐 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at은 그냥 어디에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사전을 보면 뭐 그렇게 용법이 많고 그냥 2장 3장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단어들 쳐다도 보기도 싫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히 철자는 at, at 2개 붙었는데 뭐 이렇게 많냐. 그만큼 자주 쓰이기 때문에 뜻이 많아졌고요. 또 자주 쓰다 보니까 철자 긴 놈 가지고 자주 쓰면 지겨워. 짧게. 자주 쓰는 것일수록 짧게. at, in, for. 전치사들이 대부분 짤막짤막하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엑기스인데. 그죠? 작아도 엑기스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부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는 당연히 오죠. 그 다음에 전명구가 형용사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 명사는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동사나 형용사는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명사가 잘 오는데 이때 그냥 명사 2개 있다 그래서 무조건 어부가 답이냐? 아니죠. in도 그렇고 at도 그렇고 on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답이 되려면 어떤 경우에 답이냐? 해석이 그렇게 어부에 어울리게 돼야 되는데 주로 어부는 이런 용법들을 가집니다. 분명히 명사지만 해석을 해봤을 때 얘는 동사처럼 해석되고 얘는 주어처럼 해석되는 게 있어요. 해석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프린트에 예문을 적어드렸을 겁니다. A recent outbreak of SARS 하면 SARS라는 질병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이랬을 땐 어부를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동사와 목적어인데 사실은 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동사와 목적. 명사지만 동사 목적어. 해석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뭐를 뭐 한다. 그래서 원합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부 있잖아요. 우리말로 쓰면 어부. 고기 잡으시는 분이요. 어부.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뭐뭐를 뭐뭐 한다라고 명사되면 해석이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전치사 어부를 써요. 자, 그 예문으로 제가 the development 안 쓸게요. 개발. 예를 들어서 for this city라고 하면은 해석은 되죠. 이 도시를 위한 개발. 자, 해석은 잘 되지만 사실은 보면 도시를 개발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of를 씁니다. 이거죠. 2번. 그 다음에 3번은 이른바 소유의 어부라고 예전에 소유격 배울 때 사람은 apostrophe s를 쓰고 사물은 어부를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 어부입니다. 사물의 소유격이죠.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책상의 다리, 책상의 전체에 있는 일부 다리, 이 도시의 시내 지역 이런 식들입니다. 같이 피자로 얘기하면 피자의 한 조각 이걸 영어에 어부라 그래요. 그 다음 동격의 어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거의 토익에서는 다뤄지진 않지만 the aim of fulfilling his job. 그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목표가 임무완수가 목표 하는 그런 동격의 어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용법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한 2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부.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어부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부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로 잘 나오는 전치사들인데요. 별표 빡빡빡 치시고 자, 양보의 전치사라고 있어요. 양보. 이때 양보가 뭐냐면은 비록 이거일지라도 저거 이런 상황을 양보시켜 놓고 비록 이거일지라도 저거 한다. 자,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의 전치사들인데 한 4개를 외워야 돼요. despite, inspirable,
with or for 이렇게 4개를 외우십시오. 다 전치사고 뒤엔 다 명사 전명구 됩니다. despite of 안 돼요. despite of 안 됩니다. 그냥 despite이에요. 또 in spite 안 됩니다. in spite of입니다. 철자 잘 보시고요. with or for는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아둬야 그런 고득점을 이룰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5번은요. 두 번째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비록 뭐뭐일지라는데 두 번째로 막상막하로 잘 나오는 게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전치사들입니다. 대표 주자는 because of죠. 그러나 of가 쏙 떨어지면 because만 있으면 접속사 되는 거 아시죠? because of는 전치사. 동의어가 due to, 역시 to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또 전혀 또 딴 겁니다. due to, owing to, to 떨어지면 안 돼요. owing? to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to 있어야 됩니다. owing to, 또 on account of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thanks to는 원래는 뭐뭐의 덕택으로인데 너의 도움의 덕택으로 내가 했다는 건 결국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가치성이었어요. 이게 출제빈도 1, 2위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despite, in spite, with or for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또 thanks to까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제 엄청나게 잘 되는데 다 전치사라는 걸 반드시 뜻도 뜻이지만 전치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접속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lthough, though 같은 건 접속사잖아요. 얘네들과는 달라요. 뜻만 같아요. 또 because나 as나 since는 접속사입니다. 때문에란 뜻만 같아요. 그래서 빈칸을 봐서 접속사가 필요하면 SV가 2개면 접속사, 그다음에 SV는 하나면서 명사가 혼자 있다. 이걸 전면구로 빼준다. 이러면 전치사를 답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과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점과 기간의 전치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점이란 말과요. 그 다음에 기간이란 말을 좀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자주 와가지고 물어보죠. 특히 정상 이 수업 시간에 외국인이 자주 나타나는데 시점은 뭐고 기간은 뭡니까? 그러면 몰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 수고야 외워. 뭐 이러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시점이 뭐야? 자,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예를 들어서 11월 27일이다. 아니면 뭐 6시 12분이다. 또 75일이다. 3년이다. 자, 어떤 게 시점들입니까? 시점이라는 건 딱 고정된 한 포인트인데 11월 27일 그날 하루 딱 6시 12분 그때 딱 이런 것들이 시점이에요. 근데 기간이라는 건 지속되는 느낌. 75일간 쭉 3년 동안 쭉 이런 게 기간. 이해되세요? 일단 우리말을 이해해야지 영어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얘는 시점의 전치사, 얘는 기간의 전치사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고 구분 못하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by하고 until이 있습니다. 볼까요? by하고 until. 자, 둘 다 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똑같습니다. 둘 다 까지. 자, 11월 27일까지, 6시 12분까지 이런 건 되죠. 그러나 3년까지, 75일까지는 된다 생각하고 그건 우기는 거예요. 본인이 우기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 75일까지란 말 쓰는데요. 왜 그런 말을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기지 마세요. 네. 본인이 잘못된 생활을 했으면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그런 거 아주 민감한데 선생님 손가락이 좀 가느다란 편입니다. 남자치고 좀 손가락이 가느다란 편인데 이 손가락이 가늘다 굵다가 맞아요? 아니면 손가락이 얇다 두껍다가 맞아요? 손가락은 가늘다 두껍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 손가락 참 얇네요 이런 표현 많이 듣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늘다 굵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도 가늘다 굵다가 허리가 얇다 두껍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자고요. 까지라는 말은 시점하고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파닥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좀 구분해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빈칸 뒤에 이런 말이 나오면 바이언티는 쓸 수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바이언티는 오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구분해야지 맞출 수 있잖아요. 됐죠? 일단 바이언티는 시점의 전치사. 그 다음에 둘 다 뜻이 같으면 둘 다 11월 27일 둘 다 10시 12분이 되면은 그럼 두 개 동의어냐 같이 써야 되냐? 아닙니다. 일단 품사가 바이는 전치사밖에 없고요.
until은 전치사와 그리고 접속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 다음에 이런 11월 27일 6시 12분에 딱 떨어지는 명사가 오면은 둘 다 전치사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빈칸 다음에 SV가 있으면 그땐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until은 답이 돼도 by는 답이 안 되죠. 자, 이건 품사에 의한 구분인 방법인데 그러나 전치사일 땐 둘 다 된대잖아. 그럴 때 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동사를 보세요. SV의 그 동사를 봅니다. 이 동사를 봐가지고 그 동사가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린 느낌, 한 번 하고 끝나버린 느낌이면 by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쭉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 쭉 이어지는 느낌. 이럴 때는 until을 사용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by 두 단어죠? by. 자, 뭐야? by가 끝나버리는 by. 끝나버렸어. until. until은 끝나지 않고 쭉 until. by. 자, 기억하십시오.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리면 by. 예를 들어 6시까지 제출한다. 6시까지 제출한다. 이런 건 제출은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이건 by란 말이에요. 그러나 6시까지 친구를 기다린다. 이러면은 그때까지 쭉 기다리는 거니까 그런 until이란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by until. 제가 거의 예문까지 적어드렸을 겁니다. by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시험에 나왔대요? 수업이 제출한다. 보고서 제출한다. 보고서, 영어로 report라고 하죠. report라고 하지 마시고요. report, 보고서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 제출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예전에 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잘릴 수도 있어서 이 보고서를 내용을 안 보시고 리포트의 그 양으로 두꺼우면 점수 잘 주고 얇으면 안 주시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철학은 있으시겠죠. 막 두꺼운 거 쓸 만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나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 교수님은 소문에 이렇게 교수님 그 방에 커다란 선풍기를 놓으시고선 일단 선을 A, B, C 거가지고 날리셨대요. 그래서 무거우면 두꺼우면 A, 가벼울수록 C, D 이렇게 가는 이런 교수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A, 출석을 안 해도 A, 그냥 시험만 보면 웬만하면 A예요. 웬만하면 A, 좀 공부하면 A뿔. 그랬던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하도 점수를 잘 주시니까 그 선생님 한 강의에 400명, 500명씩 들어갑니다. 교양 과목이었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만 보면 웬만하면 A나 A뿔이니까. 근데 400~500명 한꺼번에 시험 보는데 막 선생님, 교수님도 이렇게 감독하시고 또 조교들도 몇 명 들어가서 막 감독하는데 컨닝 안 해도 A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굳이 A뿔을 받겠다고 컨닝하다가 교수님한테 치통으로 걸렸어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팍 뺏으면서 넌 B뿔이야! 그랬다. 네, 전설의 교수님 계시고 뭐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by는 한 번 하고 끝나. submit, 제출하다. 끝. return, 반납 한 번 하고 끝납니다. receive, 받는다. inform, 통지한다.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단어들. finish는 말할 것도 끝나는 건 다. 그죠? 끝마치는 거는 by.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느낌. stay, 머물러 있는다. 그때까지 wait, 쭉 기다린다. continue, 계속한다. remain, 남아있다. last, 지속한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느낌. until, by, 끝나는 느낌. 기억하세요? 네, 시험장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시험장 가서 언제? 이러고 이러면 너무 곤란해. 자,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by, until. 벌써 철자가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딱 알려주잖아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단어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요새는 학생들이 잘 안 보는데 그때는 22,000, 33,000 이런 단어책도 있다마는 것들 대학생들이 거의 다 한 권씩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실제 외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저는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그때 나중에 너무너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 보는 단어인데 딱 보면은 나 무슨 뜻이지 하고 알려줘요. 이 단어가 스스로 그게 대충 맞아요. 철자만 봐도 그런 뜻이에요. 이 어감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발달합니다. 공부하면. 자, by until이었고요. 다음 for와 during 볼까요? for와 during은 둘 다 동안이에요. 둘 다 기간과 어울려요. 75일 동안, 3년 동안 기간과 어울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뒤에 3년 동안, 30년 동안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for를 쓰고요. 숫자가 아니라 여름방학 동안, 또 휴가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 동안, 어떤 캠페인 기간 동안,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일반적인 명사가 오면 그때는 during을 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for, during, by, until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roughout과 over 좀 볼까요? throughout은 내내라는 뜻이 쉬지 않고 그동안 내내 기간입니다. 그동안 내내 through랑 달라요? throughout 내내. 그다음 over는요 어떤 기간에 걸쳐서 쭉 주로 현재 완료랑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어떤 기간에 걸쳐 쭉 해왔다. over. 자, throughout과 over. 요거는 차이점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둘 다 기간의 전치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꼭 알아야겠습니다. throughout과 over. 그 다음에 within이 있는데 within은 기간일까요? 시점일까요? 요거는 시점 예, 자 한번 보세요. 11월 27일 이내, 75일 이내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둘 다 될 것 같아요. within은 기간의 전치사입니다. 75일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는 기간의 전치사. 시점과 못 씁니다. 기간의 전치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꼭 그 기간가만 쓰는 건 아니고요. within my ability, 나의 능력 이내다. within 5 kilometers, 5km 이내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도 쓰고 능력에도 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거리, 능력, 기간, within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in이라는 전치사는 이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 상자 안에 또 교실 안에 이런 안이라는 공간적, 거리적 개념이 있고요. in. 그 다음에 in 5 years 하나 적어주세요. in 5 years. 이게 within 5 years는 5년 안에라는 뜻이고요. in 5 years는 5년 후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5년 후에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within과 in의 차이점까지 구분하시고 마지막으로 before, after가 있는데 before 뭐 이전, after 뭐 이후 다 하시는데 before, after는 전치사, 접수가 동시에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before의 동의어가 prior to, 그다음에 after의 동의어가 following인데 prior to나 following은 전치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before나 after는 전치사, 접수가 다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 있으면 before나 prior to 둘 다 써도 되는데 SV가 있으면 before는 되지만 prior to는 안 되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점과 기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기간과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헷갈리죠? 기간, 또 시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간은 에도닌 이 세 가지가 대표 주자인데요. 자, 몇 시 몇 분이다 할 때는 at을 씁니다. 12시 10분이다. at입니다. 근데 12시 10분 할 땐 on이나 in은 안 써요. 알겠죠? 그 다음 on은 언제 쓰는가? 이건 예를 들어서 Wednesday 수요일이다. 아니면 on May 5월 5일이다. 이렇게 하루, 수요일, 5월 5일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있으면 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in은요. in은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런 건 관용적 표현이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오전, 오후, 저녁 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관용적으로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in May 5월 달에 in May 또 in 1999년에 자 이런 게 기본인데 아니면 in summer 여름에 뭐 이런 식들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2시 10분처럼 아주 제일 짧고도 딱 떨어지는 at이 정확한 숫자 앞에 쓰거든요. 이럴 때는 at을 사용하고 하루의 개념이 있으면 on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이따 잠시 얘기하고 5월달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 5월 5일은 하루니까 on인데 5월은 커졌어요. 한 달입니다. 이땐 in이에요. 한 달. 99년 커. 여름 커. 21세기 커. 이렇게 큰 단위는 in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에로닌. 그다음에 이건 그냥 다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냥 알 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고 기본적으로 제일 짧은 거 하루, 그 다음에 한 달부터 이렇게 큰 단위들은 in을 사용한다. 이게 에도닌 세 가지입니다. 자,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른바 제가 써놨을 텐데 3단 변신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단 변신이 뭐냐면 제가 거기 쓴 게 자, 작년 last year, 올해 this year, 그 다음에 내년 next year. 저희 세 가지 왜 3단 변신을 알겠죠?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세 개로 변하니까요.
자, 이 세 개들은 문장에서 보면은 이게 명사로 쓰일 때도 있긴 있는데 주로는 부사로 쓰여요. 작년에 뭐 했다, 올해 뭐 한다, 내년에 뭐 할 거다. 이렇게 동사 꾸미는 부사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같이 큰 단위면은 in last year를 써야겠지만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부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랑 써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부사로 사용되니까 전치사를 안 씁니다. in뿐만 아니라 at이나 on도 쓰지 않아요. 이게 3단 변신 로봇의 특성입니다. 자, 물론 부사로 사용되는지 자기가 좀 봐야 돼요. 이 문장에서 부사로 썼네. 그래서 전치사를 안 쓰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에 어저께, yesterday, today, tomorrow 이런 것들도 다 오늘 뭐 했다, 어제 뭐 했다, 내일 뭐 할 거다 이렇게 가는 이게 다 동사 꾸미는 부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루의 개념이면 on이 있지만 on yesterday 하면 그냥 yesterday, yesterday, today, tomorrow. 알겠죠? 그래서 3단 변신 로봇은 문장에서 부사로 활용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왜? 부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관사도 안 씁니다. 왜? 부사니까. 관사는 명사랑 써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시간의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 살펴보려고 하는데 장소는 가만히 거기 있는 장소가 있고 막 움직이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 중에서 움직임이 자, 우리가 말을 나타낼 때 어떤 장소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뭐 상자가게일 수도 있고 어떤 교실일 수도 어떤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서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거기 가만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만 먼저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대표 주제가 먼저 at, on, in입니다. 자, 이 세 개 아까는 시간의 전치사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런데 장소도 있어요. 근데 이 at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말에 어디 어디에예요. 근데 그거는 이건 뭐가 있고 그 주변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렇게 주변 그냥 거기에 대충 거기에 있다가 at입니다. 근데 in이라는 건 이 at과 in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세요. at은 그냥 주변 어디엔가고 in은 반드시 그 안이죠. at, in, 안에, 가방 안에, 교실 안에, 전주, 뭐 대한민국 안에 이런 식으로 in이 갑니다. 그죠? at과 in 구분하고요. 그 다음 on은 보통 on 하면 우리가 위 해가지고 아 이거 on이구나. 근데 물론 그것도 on인데 조심할 건 이건 on이 아니에요. 이건 딴 겁니다. 좀 이따 나와요. 이게 on이고 이것도 on이고 이것도 on입니다. 알겠죠?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꼭 여기만이 아니라 옆면도 on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on을 일부러 여기다 그랬습니다. at, on, in. 됐죠? 그다음에 on 이게 on이라는데 이건 딴 거라는데 그게 바로 over입니다. 영어에 over 위에. 그 다음에 반대말 over의 반대말이 under. 뭐가 있고 그 위, 그 아래가 over, under입니다. over, under 두 가지. 그 다음에 바로 위, 바로 아래가 아니라 저기 아주 멀리 라는 단어가 above 위에 또 반대말이 bel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ove와 below, above와 below 서로 반대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뒷면 이 건물 뒤에는 뭐 편의점이 있다. 뒷면은 beh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옆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애는 그냥 거기 애고요. 딱 그 옆이라는 표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딱 옆이란 말을 굳이 하고 싶으면 by나 혹은 동의어로 next to나 또 beside besides 안 되고요. beside 이 세 개가 다 전치사고 다 옆이라는 뜻들입니다. 뒤에 명사 오죠. 근데 그냥 그 옆이 아니라 물체가 두 개가 있고 그거와 그거 사이더라 라는 표현을 쓸 때는 between을 둘 사이에 들어봤죠? between 전치사입니다. 둘 사이에 그 다음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among between과 among 사이인데 둘 사이냐 셋 사이냐 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제가 쭉 정리해봤는데 이 단어들이 다 장소를 나타내는데 장소 중에서도 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쓰는 단어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거나 혹은 뭐 수거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런 전치사들 나오면 이것들은 다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있구만 이렇게 기억을 해서 단어를 외우거나 또 해석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아주 잘 풀려요. 자, 근데 이번엔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쪽을 향하여 간다 이런 거 잘 움직여요. 그쪽을 He left for Philippines. 필리핀을 향해서 떠났다. for가 어디를 향해서
toward도 어디를 향해서입니다. 향하여. 그런데 이 향한다는 거는 그쪽 방향을 정해서 떠났는데 아직 도착을 했는지는 아니에요. 도착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땐 to를 써요. to가 어디로 도착. 이 차이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을 딱 해놓으면 to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땐 to와 또 안이라는 in이 합성된 into라는 이것도 움직임. in은 움직임이 없는데 into는 움직임이 있어. 안으로. 바깥에 있던 게 안으로. 반대로 안에 있던 게 나가면 out of를 쓰고요. 바깥으로. 또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건데 들어갔다 꿰뚫고 나가면 through라는 표현, 통과하여라는 표현, throughout은 내내, through는 통과하여. 그 다음에 안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쪽으로부터 어디로부터라는 표현이 from을 씁니다. from. 그 다음 아까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over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over가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도 over를 써요. 즉 over는 움직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over의 반대말이 under라 그랬죠? under도 마찬가지입니다. over, under. 서로 상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뭐 건물 같은 거 주변을 삥 돌아서 라고 할 땐 around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서 코너, around the corner, 코너를 돌아서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up and down, 천기 올려, 백기 올려, up, dow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이나 내지는 도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로질러 건너가면 크로스 혹은 어크로스 씁니다. 둘 다 돼요. 똑같습니다. 크로스, 어크로스. 그런데 그 강을 따라 길을 따라갈 때는 along을 씁니다. 이것도 전치사죠. along the river, along the highway 이렇게 하는데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along 따라와 이러잖아요. along 따라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계 같은 게 있어요. 뭐 능력의 한계나 기간적 한계, 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이내라고 하면 within이란다. 그 이내에 그 한계선을 넘어서 하면은 이거의 반대말 beyond가 넘어서서라는 뜻이 있어요. beyond. 네, 자 within 가려. 이렇게 단어들 외울 때 좀 그림 기억하고 또 이거랑 짝꿍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외우고 이래야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 이동성 있는 거 없는 거 좀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제외하고라는 전치사 있죠? 대표적으로 except가 있습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죠. 조심할 거는 이 except는 좀 특이한데 문장 맨 앞에 안 가. 그거 하나 기억. 일단 전치사다. 뒤에 명사 온다.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안 간다. 근데 동의어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except에 이 but이 그런 하는 뜻 말고 제외하고라는 뜻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때는 것이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except for나 excepting도 다 제외하고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아까 except는 제가 문장 맨 앞에 안 간다 그랬죠. 근데 excepting이나 except for는 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건 except는 전치사니까 뒤에 SV가 올 수가 없는데 except that은 that이 접속사라서 SV가 와요. except that SV. 그리고 그건 문장 맨 앞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가정법에서 배웠던 barring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뭐뭐가 없다면. 이거의 동의어는 except랑은 좀 달라요. barring, 또 without buffer, with it, won't for, won't for라는 가정법에 나오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barring 자체는 전치사예요. 뭐뭐가 없다면. without과는 좀 다르고요. 또 without과는 같고 그 except랑 다릅니다. except랑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excluding, including인데 보통 ing면 형용사나 동명사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전치사입니다. including 특히 잘 나오는데 뭐뭐를 포함하여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들의 전치사들. 서로 반대말이죠. 기억해 두시고 품사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치사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놨는데 뭐 그냥 책 보면서 해도 되겠지만 그 첫 번째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 주자로 about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알면 이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대학생 더 많이 알아야 돼요. about 말고 이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concerning, regarding. 이거 전치사입니다. ing지만 전치사예요.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about과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regard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with, regard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이때 regard 대신에 with respect to, with reference to, 그 다음에 with 대신에 insert, in regard to, in respect to, in reference.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with regarding은 아니에요.
regarding 따르고 with regard to, in regard to 이렇게 가는 게 그 다음에 as to나 as for 뭐에 관해서 자, 이 관해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 교통수단, 통신수단 할 때 바이 있었어요. 관사 안 쓰고 예전에 관사 단어에서 학습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진짜 마지막인데 뭐뭐 외에도 게다가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besides는 전치사 부사가 다 됩니다. 지금 전치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in addition to 게다가 전치사 apart from, aside from 뭐뭐는 제외하고 전치사 그 다음에 on top of 이게 있고 그 외에다 게다가 더불어서 또 뭐까지 as well as 국어뿐만 아니라 산수도 게다가 이것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뒤에 명사를 가지는 전치사 같은 기능의 단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건 besides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된다는 거 또 moreover가 더욱이 게다가라는 뜻인데 얘는 부사예요. moreover는 부사입니다. 또 동의어로 furthermore라고 있어요. 걔도 부사입니다. 또 아까 in addition to는 제가 전치사라고 했는데 in addition은 부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s well as는 등위 접속사처럼 앞뒤로 똑같은 걸 연결해주는 기능인데 as well 자체는 부사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as well as만 쓰는 게 아니라 as well도 있어요. 혼자 따로 쓰면 as well이고 뒤에 뭘 국어뿐 아니라 하면 명사를 가져오려면 as well as를 쓰고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우리 전치사 단어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았지만 30분 강의로 다 끝마치려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다들 복습을 좀 충분히 또 제가 말을 빠르게 후반부에 가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돌려가면서 다시 학습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강의 접속사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의 총체적인 아주 엑기스가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어렵고 또 저 아니면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저 아니면 접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자신 있습니다. 접속사에 대한 저의 강의, 명품 강의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는 부분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속사에서 뵙겠습니다.